북 치고 장거 치고 난 노래하고 쓰리 고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역사상 가장 재미난 음악 이야기, 음악이나 삶,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는 쓰리 고고고 그 27번째. 왜 항상 고고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버릇이야 버릇. 왜 버릇이? 난 집에서 못 본 거 한번 보려고. 됐어요. 왜? 빨리 하세요. 그 27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다듬고요. 오늘의 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어딘가에 사는 경기민요 강정님 소리꾼은 날씨 좋은 어느 날 의정부 미디어 영상센터에서 방송하는 쓰리고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강정님 씨는 경기 소리를 멋지게 선보이며 앞으로의 많은 공연 활동과 문화 발전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이제 그만하시고. 왜 따라하는 거지? 자, 정림 씨 빨리 나와 계세요. 그래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얼굴은 초면인데 목소리는 또 구면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목소리 이걸 구면이라고 하면 이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구음. 구음이야. 덩덩 쿵딱쿵 구음이야. 구음. 갑자기 자, 구음. 자, 그럼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자, 저는 쓰리고 진행자 박상경. 예, 저는 투고 김효연. 네, 저는 오늘의 쓰리고입니다. 의정부에서 살판협동조합 그리고 연인집단 하다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정림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 좋아요. 자, 시킨 대로 잘하는구만. 네.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혜연 씨. 네. 경기 소리가 이번에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는 유은현숙 씨가 나왔었는데 네, 경기 맞아요. 소리 의정부 부지회장 맞죠?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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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유은숙 씨 아주 그냥 그 막역지요? 그런 사이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또 그런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것도 그때 그 구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전화로 말씀드렸었는데 20년이 좀 넘어요. 왜냐면 까먹었지. 초등학교 때부터 뵀거든요. 20년. 네. 그 정도 된 사이입니다. 그러면 뭐 20년이면 서로 뭐 알 거 모르는 거 다 알고 지내는 사이겠네요.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어떡하죠? 그런 것까진 모르는데. 막역지효는 아닌데. 한때는 막역지였던 언니가 또 이제 시집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긴 어렵지만, 네. 시집 가면서 떨어졌어요? 네, 또 머리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만나기가 되고. 쉽지가 않죠. 또. 집에 안 놀러 가봤어요? 집에요? 네. 맨날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말로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맞아요. 나한테도 이제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빠라고 이제 하니까 옛날부터 나도 알고 지내가지고 또 오빠 소리 너무 잘하더라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 우리 신랑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술을 약간 빙의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현숙 씨. 오빠 아침에 전화하면 오빠 왜? 비슷해요. 정림아. 그러니까 우리 정림 씨는 경기 소리를 몇 살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5학년 사실 때? 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한번 엄마가? 가봐라. 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딸한테 시킨 거야? 네. 이런. 내가 못했으니 언니가 있거든요. 네. 언니랑 둘이 이제 데리고 학원에 간 거예요. 한번 가보기만 하자. 그래서 가서 앉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닌 것 같아요. 2학년이네요. 9살. 엄청 어릴 때. 2학년. 네.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접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서 배워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아주머니들 옆에 되게 많이 계시고 뭐 곧잘 따라 하니까 그렇게 취미로 둘이 배우다가 이제 조금 전공을 해야겠다 싶을 때가 이제 5학년, 6학년 이때쯤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엄마가 둘 다는 못 시킨다. 둘 중에 한 명만 하자. 한복비도 들고 레슨비도 들고서 둘 중에 누가 할래? 이러는데 저희 언니는 가만히 있었고 저는 나 할래. 난 계속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언니도 처음에는 경기 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때 그냥 취미로. 언니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언니는 지금 이제 유학 갔어요? 육아. 육아. 나 유학 간 줄 알았네. 시집 가서. 네, 맞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지 언니랑 나이 차이는 몇 살? 언니랑 4살 차이요. 4살 더. 예. 근데 이제 언니가 나중에 하는 소리는 자기 후회한다. 나도 그때 배울 할 걸.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너보다 더 잘하는데 맨날. 지금이랑 또 배워도 되는데 왜냐면 꼭 전공이 아니더라. 뭐 내가 전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취미로. 왜냐면 나는 소리가 좋아. 난타 한번 배우라.
그래, 자 우리 아줌마 팀들이 있는데. 그러게 같이 자매가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자 그때-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지금 듣기에는 이제 허스키한데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원래 경기 소리는 깨꼬리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허스키하게 변했나요? 어릴 때는 깨꼬리 같았어요. 또 어릴 때는 또 막 본인 생각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깨꼬리 같다는 얘기 이제 많이 했죠. 맑은 소리였겠죠. 맑았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맑으면 어느 정도까지 맑았는데. 뭐 유리가 깨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갑자기 그 어릴 땐 또 청이 주체가 안 돼.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아, 어린이 그 정도 아. 이제 또 어느 어린이처럼 그렇게 그랬는데 어. 아무래도 입시 준비할 때 나름 입시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을 좀 발성법을 잘 어릴 때는 배우지 않고 그냥 소리가 잘 나오니까 하다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해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이 한번 확 뒤집히고 나서 너무 안 돌아오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제 상대 결절이다. 수술했는데도 안 돼. 수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그쵸, 방법이다라고 아무래도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수술을 또 권장하지 않는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칼을 대고 이러는 것보다는 휴식을 많이 취해라 그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이제 결절이 오면서 네. 약간 그러면 뭐 다른 소리로 좀 전향을 좀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 여태 해왔던 거 있고 그리고 남도 소리 같다는 남도목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목은 그렇지만 저의 구성이나 식임새는 이미 경기에 그치. 이제 되어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경기 식임새는 이렇게 네, 떨어지는데 맞아요. 남들은 이렇게 목을 눌러주니까 이건 그거를 배울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소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남도 선생님한테 이제 조금씩 소리는 배웠어요. 그래고 이제 뭐 춘향가 중에 뭐 사랑가 구절이라던가 이제 뭐 남도 민요 정도는 이제 조금 배워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려면 제대로 또 공부 또 한 몇 년은 또 수련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좀 만약 그래도 이제 경기 소리랑 남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게 좀 그래도 좀 편하세요?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하는 게요? 경기 소리 편하겠지. 네. 그렇지. 근데 이거 네.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경기는 악기에 많이 반주에 많이 맞춰서 하잖아요. 선율악기라던가 그쵸. MR이라던가. 네. 근데 저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관악기랑 맞추는 거라던가 MR에 맞추는 게 조금 이제 버거운 날이 있어요. 되게 유독 무리한 날은. 근데 이제 남도 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소리복 반주에만 맞춰서 하니까 내 컨디션 따라 목 그 성을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에 와서는 많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국악 밴드들도 이제 피아노라고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보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리하는 사람의 컨디션을 안 봐주죠. 근데 이제 키를 아예 근데 그 순간 키를 바꿨을 수 있는데 다른 악기들이 국악기가 키를 바꾸는 순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연습한 대로만 가니까. 참 그게 고민이겠네. 그러니까 네, 그럴 때가 있는 숙제. 이제 그 앞으로 숙제니까 숙제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연인 집단 하다의 단원으로 활동 중인데 뭐 이게 경기 소리를 하다가 연인 집단에 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사실 연희 집단 하다가 시작은 아니었어요. 경기 민요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국악협회에서 이제 막 졸업한 졸업자들을 위한 그 인턴 사원 그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원래는 과천 경기소리전수관 경기소리 31호 그 임정원 선생님 제자거든요. 이제 그 전수관에서 2년 동안 인턴 지원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는 실업급여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이제 조금 쉬면서 이제 다른 일을 뭐를 할까, 뭐 계속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까, 혼자 프리로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달에 이제 의정부에 예술마당 살판이라는 이제 그 단체가 있어요. 오래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구직 활동만 해야 되니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했던 건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얼굴을 보고 보자고. 면접을 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 풍물단체긴 한데요. 이제 그래도 소리꾼도 필요로 하는 소리극이라던가 연희극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러면은 객원처럼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1년 조금 못 된 시간 동안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2016년부터 정식 단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식 단원이 되면서의 조건은 소리만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풍물 단체고 연희극을 하는 단체이니 연기도 악기도 춤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좋았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소리만 했으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목이 좀 약한 것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다른 걸 좀 있을 배워서 노래로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살판해서 단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워낙에 요즘에 한 재작년쯤부터 청년들을 위한 이제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살판 내부에서 조금 젊은 단원들이 몇 있거든요. 4명 정도 모여서 그러면 우리끼리도 청년 단체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연희집단 하다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지원 사업을 내면서 이제 아주 활발하진 못하지만 이제 간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길었어. 이제 중간에 자르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아니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는데 왜? 결론은 그거잖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 활동하다가 우연찮게 간 거잖아. 그죠, 시작은. 실업급여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랬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살펴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현숙 씨하고는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죠? 언니랑 9살 정도 차이 나요. 그렇게 많이 그러면은 차이나요? 그렇게 안 만났으면 아마 언니 동생을 안 만났으면 선생님 하는. 그러면 한 2살 3살 때, 네. 2-3살 때 그 현숙 씨가 아리수라는 이제 퓨전 이제 그 민요 단체에 있었거든. 네. 그럼 그런 데를 두드려 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뭔가 어떻게 단체를 들어가서 팀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살판에서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그냥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실업급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민요를 경기 소리를 전공했으니까 이 경기 이제 선생님 밑에 계속 소리 공부하면서 어디 좀 이렇게 그 소리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이렇게. 또 그건 또 아니었겠죠. 처음에 실업급여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근데 없이 턱 했는데 그래도 마침 거기서 또 소리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거는 뒤에 붙인 얘기잖아. 그 뒤에 붙인 얘기잖아 그거는. 근데 하물며 이 교육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학교 동기들도 교육 그리고 맞아요. 그냥 진짜 공연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못 정했어요. 내가 교육이 잘 맞나?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 인턴하면서 거기서 좀 그런 거를 여러 정보를 좀 이렇게 수집해서 좀 이렇게 하고 좀 나오지 그랬어요. 그때는 꽤 바빴어요. 그 전수관 안에 있는 사무실 일들과 간간히 그리고 공연자가 필요하면은 공연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되게 정신없이 2년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구나. 그때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 해야 될 고민을 그래도 나는 바로 2년 동안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이 이후에 고민을 해보자. 그때가 이제 실업급여 받는 찰나였고 아마 그게 그래요. 딱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지금은 뭐 그 후회는 안 해요? 후회요?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이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닌가. 친구들 업무란 보면은 개구리. 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배우는 게 워낙 제가 많고. 옛날에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제 얘기 많이 한 게 보통 이게 갇혀 살아요. 나도 이제 한 10여 년간 어떤 선생님 이제 체육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 두드락이라는 걸 만들고 하는데 막 하다 보면 이런 거야. 내 안에서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한 게 이게 사람은 누구나 운문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뛰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운물을 자꾸 키워라. 운물을 키워라. 그래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운물을 키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 그만하시고 그래. 너무 많이 길었지. 끊어야 돼. 자 이쯤에서 정림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정림 씨에 대해 한번 파볼까 합니다. 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현재 예술마당 살판 단원, 연희집단 하다 단원, 한국국악협회 의정부 지부 사무국장으로 또 계시고요. 자 공연으로는 살판 상설공연 매마금 살판 나는 날,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 연희로 통하다 매해마다 의정부 국악협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풍물 연희극 꿈을 파는 편의점 출연 풍물곡
산이의 꿈 출연, 악극 놀이마당 폭소 춘향전 출연, 국악 아동곡 타타타 습속 음악대 출연, 교육으로는 의정부 송양고등학교 난타 판소리 수업, 동명풍물단 민요 수업, 한빛 지역 아동센터 민요 수업, 수상으로는 제15회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제5회 과천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 우수상, 제41회 신라문화재 전국 국악대제전 우수상, 사단법인 한국예술 총경기도연합회 신진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잘 읽었나요? 아니 뭐 중간에 또 한글을 못 읽어. 아 너무 길면 이게 안 돼. 자, 연희극서부터 뭐 악극도 출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연 장르가 거의 연희극이야, 그죠? 악극이나 좀 많이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 이제 다 연기가 필요한 공연이잖아요. 네. 그 연기하는데 뭐 힘들진 않았나요? 힘들죠. 일단 사실 연기로 출연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맨 처음 시작은 소리꾼으로 극 안에서 소리꾼으로 출연을 할 때가 많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대화 나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 안에도 어쨌든 연기와 감정 연기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번에 해내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초반에 맨 처음 살판에 들어가서 했던 그 풍물극 마마스라는 풍물극이었거든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뤄져 있어서 조금 심오한데 그 안에서 걸음걸이 하나를 잘 못 걸어서 소리 하나를 잘 못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연출님이 이제 욕을 하시는 게 너무 그분한테는 간단한 욕인데 제가 너무 못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래 연주자들이나 이렇게 소리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이제 그 수업을 받았어. 이게 두드락이라는 걸 만들 때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마임도 공부해. 그다음에 그런 연기 지도도 받고 막 뭐 댄스도 춤추고 악기 맞춰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수업을 못 받았어. 내가 이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작품을 뭐 하든 연출이 그냥 가서 북을 치면 되는데 연주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느낌 좀 갖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그 뭐를 바라보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데 뭘 바라봐야 되는지 뭘 바라봐야 돼. 바라보고. 근데 보통 연기자들은 그런 이제 수업을 받거든요. 그냥 어킹할 때 이번엔 슬픈 감정의 어깨가 이게 올라간 게 아니야. 슬펐을 때 자기 어깨가 근데 걸음걸이 폭폭은 또 이게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나 봐.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그럼 자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자, 그 악극놀이마당 폭소 춘향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그 소리꾼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소리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3명 경기 소리꾼이 3명이 항상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소리 하다가 중간에 잠깐 필요할 때 이제 그 뭐 동원신이나 이럴 때 뭐 옛날 그거 뭐죠? 요즘의 주점 말고 옛날에 주막. 주막 말고 주막에 있는 기생 역할 같은 거 이제 리액션 같은 거 해야 돼요. 뭐 웬일이야 막 이런 리액션 같은 거. 나 그런 거 잘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 리액션도 이제 연기하는 분들이랑 섞여서 하거든요. 연기하는 분들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리액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눈동자가 3명만 막 흔들리고 있는 거 어딜 봐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엔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처음 갔을 땐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어머 웬일이야 하는 것도 막 어색해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뭐 보면 이제 경기 소리로도 이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학창 시절에. 근데 앞으로도 이게 또 계속 공부해서 큰 대회 나갈 계획은 없어요? 저는 사실 대회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수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도 너무 많이 떠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되게 홀가분한 시간이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가 아니라 너무 이제 그 시간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사실 그리고 대회보다는 무대, 그냥 관객들 만나고 무대 위에서 소리하고 악기 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대회보다는 그냥 공연 위주로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원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좀 시간 관계상 네. 자, 다음 2부에서 물어보고요. 네. 자, 1부 끝곡으로 우리 소리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경기 소리꾼으로 나왔으니까 경기의 민요의 대표적인 청춘가 청춘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팔은 청춘 이거? 네, 소리를 그렇죠. 역시 지난번에 기억나요. 일기 때 윤현숙 선생님한테 현수언니한테 그 소리 배우셨었다고 저한테 막 전화로 불러주셨거든요. 같이 하실래요? 그만해. 아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그 식임새 요게 생각이 안 나요. 메나리.
생각이 안 나요. 야, 얼른 자, 빨리 청춘.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자 1부 끝곡으로 멋져게 우리 강정림 씨의 청춘가 듣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운명의 학문을 낚아를 봅시다. 청춘 홍하늘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우연히 저 달이 구름밖에 나더니 공연한 심사를 산란케 하누나. 요지 1월 순지 건군이요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가누나.